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아시아경제 기사인데 한국 대표 여행사죠.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1분기 실적을 다루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딱 보면 부진,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이게 과연 전부일까요? 오늘 그 속내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시죠. 네, 이게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많습니다. 사실 전체 해외여행객 수는 늘었다는데 왜 이 대표 주자 하나투어, 모두투어의 성적표는 이럴까? 그쵸. 이게 그냥 외부 악재 탓인지 아니면 이 여행판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건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당신의 시야를 넓히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업계 1위 하나투어 성적표부터 열어볼까요? 1분기 매출이 1,684억 원, 그리고 영업이익이 123억 원. 네.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8.1% 그리고 43.2%나 줄었어요. 특히 이 영업이익 감소폭이 상당하네요. 그렇죠. 이게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요. 작년 말에 그 비상계엄 사태 같은 거 있었잖아요. 그런 정치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됐고 아, 네. 또 제주 항공사고 이것도 여행 안전에 대한 우려를 좀 키웠죠. 단기적으로요. 거기다 경기 둔화 이슈도 계속 있었고요. 이런 외부 요인들이 좀 컸다고 봐야죠.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전체 패키지 이용객 수가 한 4% 줄었고 특히 3월에는 12%나 급감했다고 나와요. 네, 맞아요. 평균 판매 단가까지 2% 하락했다니 이러면 이익 감소는 어쩔 수 없었겠네요. 네.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. 반전이요? 네. 거의 모든 지역에서 수요가 줄었는데 유독 중국 노선만 송출객이 61% 폭증했습니다. 61%요? 와. 네. 작년 11월에 비자 면제 조치가 있었잖아요. 그 효과가 이렇게 바로 나타난 거죠. 생각보다 반응이 아주 강력했어요. 와, 61% 증가는 정말 놀라운데요.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그 노쇼핑, 노팁 내세운 고품질 패키지 있잖아요. 하나팩 2.0. 아, 네네. 하나팩 2.0. 이건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이에요. 전체 패키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3%에서 47%로 늘었다고 하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비싸더라도 좀 만족스러운 경험을 원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다는 신호 같아요. 당신이 다음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이런 흐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정확합니다. 제대로 된 여행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. 이런 거죠. 자, 하나투어가 이런 상황이라면 경쟁사인 모두투어는 좀 다른 그림을 보여줬어요. 아, 모두투어는 어땠나요? 1분기 매출은 656억 원으로 17.3%나 줄었어요. 하나투어보다 더 많이 줄었죠. 네. 그런데 영업이익은 거꾸로 79억 원으로 37.6%나 급증했습니다. 네. 매출이 그렇게 줄었는데 이익이 늘었다고요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? 혹시 비용을 엄청 줄인 건가요? 핵심은 그 하드블록 물량을 줄인 데 있습니다. 하드블록이 뭐냐면 항공 좌석을 미리 대량으로 사두는 거거든요. 아, 선구매. 네. 작년에는 이걸 좀 공격적으로 늘렸다가 안 팔린 좌석 부담이 꽤 컸는데 올해는 이걸 확 줄인 거예요. 몸을 좀 사린 거죠.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낮추니까 매출은 줄어도 이익률은 좋아진 겁니다. 아하. 그러니까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집중한 전략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. 그렇죠. 위험 관리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한 거죠. 하지만 패키지 송출객 수가 무려 23.5%나 감소한 건 이건 좀 뼈아프지 않나요? 맞습니다. 특히 모두 투어가 중장년층이나 단체 수요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인데 이 시장의 위축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죠. 그렇군요. 과거에 팀원 위메프 관련해서 환불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된 것도 이익 개선에는 일부 기여를 했고요. 자, 그럼 이제 개별 회사를 넘어서 시장 전체의 큰 그림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기사에서 사실 가장 흥미로운 데이터가 바로 이 부분 같은데요. 네. 1분기 전체 해외 출국자 수, 이게 780만 명으로 작년보다 5% 늘었다는 사실이에요.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이게 오늘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. 네. 전체 여행 파이는 커졌는데 패키지 여행객은 줄었다. 하나투어 마이너스 4%, 모두투어는 무려 마이너스 23.5%. 네. 이 숫자들이 진짜 말하는 건 여행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. 사람들이 이제 여행사를 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여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단체 패키지 중심에서 개인 맞춤형 자유여행으로 이 무게중심이 확실히 이동하고 있다. 이런 말씀이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 흐름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는 거죠.
패키지 여행이 이제 핵심 수요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떤가요? 2분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있던데요. 네, 맞아요. 2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이기도 하고 또 6월에 대선이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단체 연수 같은 B2B, 즉 기업 간 거래 수요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아마 부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하반기에는 또 반등의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? 성수기도 있고 또 추석 연휴가 그렇습니다. 3분기 여름 성수기가 있고요. 특히 4분기에는 역대 최장이라고 하죠. 열흘짜리 추석 연휴. 이게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. 네. 오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요. 1분기의 여행사 실적 부진, 이게 뭐 여러 악재 탓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트렌드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전체 여행객은 늘고 있다는 사실, 그리고 그 안에서 패키지 여행 비중은 줄고 자유여행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, 물론 아까 말한 하나팩.0처럼 고품질 패키지에 대한 니즈는 여전히 있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 주목해야 할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. 이렇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여행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신해야 할까? 네. 단순히 뭐 악재가 지나가게만 기다리거나 상품 구성만 조금 바꾸는 걸 넘어서요. 이 자유여행 증가라는 큰 흐름 속에서 여행사가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, 그게 과연 무엇일까? 새로운 가치라? 네. 어쩌면 단순히 정보를 모아주고 예약을 대행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개인의 취향에 딱 맞는 여행을 설계해주고 현지에서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, 뭐랄까 여행 큐레이터나 여행 경험 디자이너 같은 역할이 더 필요해지는 건 아닐까?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